안녕하세요. 저는 각당복지재단의 웰라이프 지도사 강사 전병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감옥 아닌 감옥살이에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죠? 네. 예. 아직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저는 노인 어르신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수를 다 누리고 한평생을 살아낸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진 세상의 험한 풍파와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장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아닐까요?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한 노인 한 분 한 분 살아오신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사연들은 정말 기막힌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하죠. 축적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야말로 한 권의 백과사전이고 움직이는 도서관이며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기 때문이지요. 또 지금의 대한민국 노인들이야말로 위대한 세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전쟁의 폐허를 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신 노인 어르신 모두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마땅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황혼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나이 들어감과 늙어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황혼의 찬가, 멋지게 나이 들기입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양희은 씨의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여러분, 나이 들고 늙는 것이 참 서글프고 애달프죠. 그런데 여기 나이 들고 늙어감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이고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만약에 세월을 거슬러서 젊음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싫다고 할 만큼 나이 든 지금이 더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나요? 어린 시절이요? 네, 학창 시절. 연애할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였습니까? 또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나서인가요? 노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바로 나이 든 지금, 노인이 된 지금이 제일 좋다고들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예전의 고생이 힘들고 암울했던 젊은 날이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몸은 늙었지만 그래도 노인이 된 지금이 더 평안해서일까요? 나는 노인이 되어서 청력을 얻었네. 예전에는 그냥 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력을 얻었네. 예전에는 그냥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을 아껴 살고 있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었는데. 그리고 진리를 알았네. 예전에는 그냥 학문적인 지식만 알았었는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소로우의 나는 노인이 되어서라는 시입니다. 젊을 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노인이 되어서야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젊을 때는 그냥 지식만 알았는데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혜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며 노인의 통찰력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로 나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언제적인 것 같아요? 가을이요? 여기 겨울은 없으신가 보네요. 네, 다니엘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생활 발달 주기를 보면요, 생애 발달 주기를 보면 인생은 마치 자연의 사계절과 똑같은 과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인간 발달의 양상이 아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 중 성인 이전 시기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씨앗을 뿌리는 봄철로 비유하고요. 또 성인기를 무성하게 자라며 성숙해가는 여름으로 빗대어 말하죠. 또 중년기는 낙엽이 지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가을입니까?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추운 겨울로 나타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는 학설 같죠? 아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요, 낙엽지는 쓸쓸한 가을이라는 중년기는요,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앗이 여물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거두는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또 추운 겨울로 비유한 인생의 노년기는요, 추수 후에 쉬면서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안식의 계절이 겨울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고와 아픔과 상실로부터 얻는 선물인 것이겠죠. 겨울은 계절의 끝이 아니라 다시 새봄을 기다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새싹이 움트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죠. 이처럼 상실과 쇠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중년기와 노년기가요, 실상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 안식의 계절인 호시절로 생애 최고의 황금기가 아닐까요? 또 여러분, 흔히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라고도 하죠.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오듯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황혼처럼 다가오는 일몰의 시기와 같다고 본 것이겠죠. 여러분, 태양은 언제 아름다운가요? 예, 뜰 때와 질 때 하루 2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솟아오르는 아침해가 아무리 장엄하다고 한들 낙조처럼 서서히 저무는 석양의 노을만큼 멋지고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땅거미 지는 일몰의 시간, 해질녘 노을 진 황혼의 낙조 같은 은은한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노년의 아름다움이고 평안이며 노을과 황혼의 미학인 것입니다. 이 황혼이 지나고 어둠이 오면 밤하늘은 온통 별들로 가득 차 반짝반짝일 것입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노년의 역설적 통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노년의 시간을 매직 아워, 마법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돌아보세요. 지난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마법 같은 기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비록 내 자신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삶 같아 보였는데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은 이루지 못한 것이 더 훨씬 많아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이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술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논리와 과학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어찌 마법 같은 삶의 기적이요 신의 은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온통 석양노을에 물든 낙조같이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 마치 하늘의 계시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평안이 깃든 노년의 시간이지요. 이 마법의 시간은요, 늙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누릴 수 없는 노년기에만 하늘이 베풀어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노년의 의미이며 황혼의 미학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도 석양의 은은한 노을빛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을은 사라지기에 아름답지요, 더. 지는 해를 보며 애달파하지 말고 노을진 석양의 낙조와 황혼의 아름다움을 찬탈하며 음미하며 누려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야말로 인생의 황홀기, 인생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21세기의 고령화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장수의 황금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노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노년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을 재발견해서 준비한 자만이 금빛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황금기라는 것이죠. 황혼의 찬가가 황혼의 비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의미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었다 시드는 꽃을 보면 눈물이 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누군가 울면 나도 따라온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문을 읽다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너와 비슷한 이름을 발견하면 어느새 차가운 눈물이 흐른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 나를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면 거기 남의 얼굴처럼 주름진 모습, 눈물이 흐른 자욱이 보인다. 정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선생님이 사후에 발표된 유작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보게 되나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다시는 겪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절실하고 아쉬워서 그렇겠죠. 이처럼 우리는요, 애초부터 나 노인으로 살아갈 거야. 노인으로 살아가게 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인생의 4분의 1은요,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25, 4분의 1, 100세 시대로 보면요, 4분의 1은 25까지는 성장하면서 나머지는 늙어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노화는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의 과정까지 빚어지는 과정으로 늙는 것은 꽃이 피었다 지고 낙엽이 지듯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섭리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연령에 따른 노인의 기준과 정의가요, 법적 제도적으로 각기 다릅니다. 어떤 법은 60세부터 노인으로 적용하고요, 또 어떤 법은 65세부터를 노인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의 기준을 몇 살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나요? 70살이요. 예,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은 20세기 유산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100세 시대에는요, 큰 거리감이 느껴지죠. 중년기가 연장되고요, 노년기가 늦추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장수 시대의 노년기는 이제 60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70 이후로 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노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초기 노인이라고 하고요. 75세에서 84세까지를 후기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60에서 75세 노인을 뭐라고 부르죠? 뭐 꽃노년? 젊은 노인? 활동적 노인,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연 얼마나 늙어야 늙은 것일까요? 저는요, 벌써 이미 후기 노인으로 접어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저 자신이 깨닫는 저 개인적 자신의 자각 연령은요, 아직도 철이 덜든 피터판 같은 어른아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답니다. 주변 사람들만이 저를 늙은이로 만들 뿐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늙어가는 육체에 늙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만 늙어가죠. 이와 같이 나이는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만 먹고 자신이 느끼는 만큼만 먹는 정신적인 개념인지도 모릅니다. 동일하고 단일한 시간 속에서 각기 다른 나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가 늙은이처럼 살기도 하고 늙은이가 젊은이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인들은 대체로 세 가지 착각을 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장수, 건강, 자녀에 대한 착각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뒤에 100살까지야 살겠어? 라고 착각하며 사는데요, 재수 없으면 여러분도 12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다고 해서 뭐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3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도요, 자신이 정말 100살까지 살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건강한데 뭐 설마 쉽게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질병과 죽음은 예고도 없이 불청객처럼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 올인했지만 자식에게 의존은커녕 오히려 자식이 어떻게 되죠? 노후에 짐이 되고 마는 경우도 많죠. 늙어감,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요, 젊은 시절의 욕망과 꿈의 횡포로부터 덜 시달리는 시기가 노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요, 노년기라는 삶의 시간과 싸우지 않고 시간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요. 또 누군가는요, 아내의 잔소리가 투정조차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 노년의 의미라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그렇습니다. 장수학자인 박상철 교수는요, 노화란 세포가 증식을 포기하는 대신에 생존을 선택한 생명 유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7일마다 죽고 다시 증식해서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포가 증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젊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살기 위해서 늙겠다는 것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누구도 예외 없이 늙어가는 어쩔 수 없는 쇠퇴 현상인 것입니다. 참, 그런데 다양하게도요, 노화를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유전적인 요인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럼 70%는 본인의 의지와 행동, 본인의 습관에 따라서
늙는 것이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년의 삶의 질은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쇠는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노화, 늙어가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화를 생물학적이나 기능적 측면 위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노화를 1차원적인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노년이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노년기가 상실이 분명하죠. 그러나 정신적, 영적 차원으로 보면 성숙과 완성의 발달 과정인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요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젊은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도대체 저분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요즘 이 동안처럼 젊어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성형수술하고 주름 없앤다고 보톡스 맞고 필라테스 주입 아무리 해봐도 늙지 않나요? 제 아무리 값비싼 태반 화장품으로 노화를 캄프라치하고 지연시키려 해도 늙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을 넘어서 제 아무리 위장을 해보고 변장을 하고 또 환장까지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일시적 착시와 교란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노년기에는 외적인 얼굴 동안보다 내적인 마음 동안에 더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안 그레이 초상화라는 소설을 통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늙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마저 팔아버리고 맙니다. 대신에요, 자신은 늙지 않고 그림 속에 그의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젊음의 집착으로 늙음 대신 영혼이 없는 삶을 택한 그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는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인간 상실로 인해 비참하고 추한 삶을 살게 되고 말죠. 나이 들은 노인이 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늙음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노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자화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연은 형상을 주어 나를 나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수고하게 하고 있다. 늙음으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한다. 그리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은 곧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처럼 늙음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끄럽거나 감춰야만 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늙음을 회피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늙는 것이요, 이걸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통해야 하고 물은 흘러야 하듯 세월을 따라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순리입니다. 늙음은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야 할 당당함인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여러분이 아시는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싱그럽고 풋풋한 젊은 모습과 인생의 깊이가 아로새겨진 주름진 원숙한 늙은 모습.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모습이 더 진정 깊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이야말로 인생의 훈장이 아닐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뇨, 상처와 아픔, 인내와 사랑이 피워내는 꽃입니다. 살아온 날의 인생 풍파가 담긴 완숙한 노년의 모습이야말로 젊음의 아름다움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깊은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신가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축적된 세월이 곧 노인이지요. 뽐내도 좋을 당당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 세계의 영적인 깊은 아름다움이야말로 늙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영성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자유, 행복과 평안의 시간이 깃든 아름다움입니다.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노년에는요, 지혜와 슬기로 통찰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맥락을 꿰뚫어 보아서 삶 전체를 비추어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엔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로 사는 삶을 디자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내가 나를 믿고 사는 노른자 나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유명한 학자들은 노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노년의 의미는 육체적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두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소중한 기억과 내적 부활을 발견하고 일깨워야 하는 것이 노년의 의미라는 것이죠.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요, 늙는다는 것은 쇠퇴와 소멸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년기는 인생 사계절이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노년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매력, 지혜와 슬픔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의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년의 가치와 의미를 실생활에 실행하려면 늙음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노 과르딘이라는 사회학자는 노년은 지혜롭게 되는 일과 영원과 특별하게 가까워지는 것, 영원과 특별하게 가까워, 즉 죽음과 친해지는 것이 노년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티치아노라는 화가는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년의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감의 의미, 늙어감의 의미도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래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오래 사는 건 뭘로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나이요? 다른 건 없을까요? 세네카는요, 늙은이로서 내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나이밖에 없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이 부끄러움, 오래 산 것을 나이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이 들어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사물과 삶을 관조하고 포용하며 여유를 갖습니다. 세상을 논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아함과 따스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선호와 배려로 사려 깊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게 됩니다. 또 평화롭게 한가로움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이처럼 노인이 되어서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변해야 할 것은 변했다는 자연스러운 편안함,
3월은 멋지게 나이 든 사람, 멋진 노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화는요, 역설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통찰인 것이죠. 약시 반강이라,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나약함을 정신적, 영적 강함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공허를 영적 충만으로 채우며 꽃에서 열매로 이어가는 원숙한 존재로 발달하는 시기가 노년기인 것입니다. growing aging, 성장하면서 나이 들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도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이렇듯 노년기는 거두어 누리며 베푸는 인생의 정신적, 영적 마지막 성장 시기인 것이죠. 노년기는 결코 상실의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복된 단계이며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절정의 시기이자 완숙의 시기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에서는 노년기의 인생 마지막 과업을 자아 통합과 절망이라고 하고 있죠.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받아들여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유연함과 다가올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되면 자아 통합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아 해방을 통해 자아 통합을 이루고 인생의 마지막 과업인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가 노년기인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노년기의 삶이며 노년의 은총이 아닐까요? 그것이 곧 황혼의 미학,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년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나이 들기. 잘 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웰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 쭈리 대학에서 80살 먹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80년 동안의 평생의 삶을 시간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해서 연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요, 80년 동안 잠잔 시간이 26년, 80년 동안에. 일한 시간이 21년, 밥 먹고 식사한 시간 6년, 합하니까요. TV와 오락에 8년, 대화 시간 3년, 독서한 시간 3년, 남을 기다린 시간이 5년이나 된대요. 낭비한 시간이 6년, 세수한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38일이랍니다. 아이들과 놀아준 시간은 더 작아요. 26일. 행복한 시간은요, 겨우 46시간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조사됐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허송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에릭 캐리라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늙느냐이죠. 그래서 잘 늙는 방법과 기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게 멋지게 나이 드는 일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자연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늙음은 자신이 만드는 예술작품입니다. 인생 전반기에는요, 태어나고 자란 환경적 외부 요인이 삶을 규정짓는 부분이 많았지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습관, 자신의 삶의 태도 등과 같은 내부적 요소들이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이지요. 타고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 발레리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곧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년은 나이 드는 기술과 늙음이라는 예술작품을 향한 길입니다. 나이 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후기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세계를 더 높이 고양시키고 외적 자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 세계와 영적 세계가 성숙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외적인 축소, 내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의미라는 것은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잘 늙어갈 수 있습니다. 곱게 늙느냐 추하게 늙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광섭 시인은요, 곱게 늙는 법을 이렇게 소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 크던 희망이 줄어서 착실하게 작은 소망이 되는 것이 고이 늙는 법이라고요. 이 시간에 본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신부 안셀름 그리는 황혼의 미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나이 드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 드는 기술 첫 번째, 자신을 받아들이기입니다. 1. 과거와 화해하기.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주위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지난 날을 용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와 화해해 보세요. 그래야만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미래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2.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의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법 배우기.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대요, 외로워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인간이지요. Alone together. 함께 있지만 혼자이지요. 고독을 외로움이라 생각지 말고 고독을 벗삼아서 고독을 누리고 즐기세요. 고독을 사색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즐기고 노는 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혼자 서는 힘도 생깁니다. 혼자 서는 힘을 기르면 혼자 사는 힘도 생깁니다. 혼자서 잘 놀 줄 아는 사람은요, 언젠가 혼자가 될 노년기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자립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기세요. 혼자 있을 때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행복이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과 평온의 원천이 됩니다. 나이 드는 기술 두 번째는 놓아버리기, 웰다운입니다. 노인의 힘은 내려놓음에서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노년의 참된 자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가진 것이 없이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놓지 못해서 움켜쥔 채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지요.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 부자로 죽지 말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인의 힘이고 노인의 부여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재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건강에 매달리지도 마세요. 관계에 느긋해지세요. 이 말은 한국 사람은 특히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섹스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아를 버리세요. 외적 가치를 놓아버리세요. 그래야만 잘 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원의 새는
움켜쥐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 법입니다. 나이 드는 기술 세 번째, 침묵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고독하다고 푸념하지 않습니다. 잘 늙어가려면 고요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안온함과 평안해지요. 잘 나이 들어가는 기술 네 번째, 자신을 넘어서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을 연습하고 죽음을 직면하기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지혜와 자유의 정점에는 늘 사랑이 있지요. 사랑을 연습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사랑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며 살아야 하지요. 또 두렵고 싫어서 잊고 싶은 죽음이지만 외면하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도 없고 죽고 싶은 사람도 없을지라도 죽음은 누구나 머지않아서 직면해야만 하는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워진 노년기에는 죽음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죽음을 직시하고 직면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직면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죽음을 사유하고 성찰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는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저마다 저만 안 죽는다는 얼굴들일세 일본의 바쇼라는 시인이 쓴 단시 하이쿠시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노년기에는 죽음을 배우며 삶을 익히고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역설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죽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죽음을 끌고 갑시다. 기다리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웰빙이라면 사람답게 늙는 것이 웰에이징이고요. 사람답게 죽는 것이 웰다잉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입니다. 사람답게. 잘 사는 것, 잘 늙는 것, 잘 죽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결국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웰에이징, 잘 나이 드는 것이 아닐까요? 노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잘 나이 들므로 사람답게 노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고 늙어감을 서글퍼하거나 애달파하지 말고 인생 황혼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음미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